서울의 퇴근 시간은 언제나 거대한 생물처럼 숨막히는 혼잡을 뿜어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짐과 피로를 짊어진 채 지하철역 출구로 쏟아져 나왔다. 그 군중의 물결 속에서 윤세리는 한 손에 작은 종이 가방을 든 채 조용히 걸어 나왔다. 그녀는 방금 막 8시간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나온 참이었다. 헐렁한 티셔츠와 낡은 청바지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피로 속에서도 날카로운 빛을 잃지 않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흔한 청년 실업자 중 한 명으로 치부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가 한때 대한민국 최고 명문대 법학과에서 수석을 다투던 수재였다는 사실을 짐작하지 못했다. 그녀의 내면에는 무너진 꿈의 파편들과 함께 누구도 감히 얕볼 수 없는 냉철한 논리와 판단력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이 익숙한 골목으로 접어들 때 저 멀리서 시끄러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지만 대부분은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 무관심한 표정들이었다. 하지만 세리는 본능적으로 그 소리에 이끌렸다. 골목 입구에는 낡은 자전거와 함께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구겨진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고 그 앞에는 최신 유행의 명품 옷을 차려입은 젊은 남성 3명이 둘러서 있었다. 그들의 깔끔한 외모와는 달리 그들의 입에서는 거친 조롱과 비난이 쏟아져 나왔다. 야, 이거지 새끼야. 눈깔이 있으면 똑바로 봐. 이게 얼마짜리 구두인 줄 알아? 한 남자가 노인의 종이봉투를 발로 툭 차며 말했다. 노인은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몸을 웅크렸다. 종이봉투 속에서 빵 조각들이 굴러나왔고 남성들은 그것을 보고 더 크게 웃었다. 그들의 웃음소리에는 상대방을 철저히 무시하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골목을 지나가던 몇몇 행인들은 잠시 멈춰섰지만 이내 그들의 살벌한 분위기에 질려 고개를 돌리고 말았다. 그들의 행동은 분명 잘못된 것이었지만 아무도 나서서 제지하려 들지 않았다. 무관심은 때때로 가장 잔인한 폭력이 될 수 있었다. 그 순간 윤세리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책을 계산하는 회로가 빠르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저 정의감에 불타는 혈기왕성한 젊은이가 아니었다. 오랜 시간 법을 공부하며 익힌 논리와 상황 판단력은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녀는 한 걸음씩 그들 쪽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고 침착했다.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비난보다도 강력한 힘을 담고 있었다. 3명의 남자는 동시에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불쾌함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뭐야, 이 여자는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지 말고 그냥 가. 덩치가 가장 큰 남자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세리는 그들의 위압감에 전혀 주눅들지 않았다. 그녀는 노인과 남자들 사이로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가 흩어진 빵 조각들을 주었다. 그녀의 행동은 그들의 무례함에 대한 무언의 반박이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고 눈은 그 남자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하고 있었다. 폭행죄와 재물손괴죄는 명백한 형법 위반입니다. 여기에 CCTV가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바로 저 건너편 건물에는 상시 녹화되는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죠. 세리는 남성들에게 경고를 날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리고 이분은 지금 폭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폭행죄로 가중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 몇 푼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녀의 말은 논리적이고 빈틈이 없었다. 그녀는 그들의 오만한 태도에 정면으로 맞서기보다는 법의 무게를 이용해 그들을 압박했다. 그들의 얼굴은
서서히 굳어갔다. 이 아줌마가 진짜 미쳤나? 우리한테 지금 법으로 협박하는 거야? 그들 중 한 명이 비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이미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세리의 말이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협박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여러분의 행위는 이미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범죄입니다. 만약 제가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한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매우 복잡해질 겁니다. 특히 여러분이 누군가의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면요. 세리는 노인의 손을 잡고 그를 일으켜 세우며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깔끔한 옷차림과 오만한 태도에서 그들이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빠르게 추론하고 그들의 가장 약한 고리를 정확히 짚어냈다. 세 남자는 서로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우월한 사회적 지위가 이런 사소한 시비로 인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다. 그들은 단순히 노인을 괴롭히고 싶었을 뿐 전과자가 될 생각은 전혀 없었다. 젠장, 재미없게 됐네. 덩치 큰 남자가 짜증스럽게 중얼거렸다. 그들은 더 이상 세리와 논쟁하려 하지 않고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골목을 떠났다. 그들의 모습은 아까의 오만함이 사라진 채 꼬리를 내린 패배자 같았다. 세리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제야 미세한 안도감이 스쳤다. 노인은 여전히 떨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다. 아가씨,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노인은 연신 고개를 숙였다. 세리는 그가 주우려다 남긴 빵 조각들을 종이봉투에 다시 담아 그에게 건넸다. 괜찮습니다. 어르신, 이제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녀는 노인의 얼굴에 묻은 먼지를 닦아주며 그의 손을 살폈다. 노인의 손은 거칠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세월의 깊이가 느껴졌다. 그 순간 세리는 노인의 눈빛에서 무언가 평범하지 않은 기운을 느꼈다. 그 눈빛은 단순한 감사를 넘어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예리함을 담고 있었다. 노인은 잠시 세리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낡은 옷차림이나 초라한 배경을 훑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깊은 눈동자와 흔들림 없는 태도를 읽고 있는 듯했다. 그의 얼굴에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다. 아가씨, 이름이 뭔가? 노인이 물었다. 윤세리입니다. 그녀는 짧게 답했다. 노인은 그 이름을 한번 되뇌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리 아가씨, 오늘 내가 신세를 졌으니 언젠가 꼭 갚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오. 노인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세리는 피식 웃었다. 그녀는 그 말이 그저 고마움의 표현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몸을 돌려 자신의 길을 마저 걸어갔다. 노인은 그녀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서 초라했던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깊고 차가운 눈빛을 가진 한 기업가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는 품속에서 최신형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방금 전 동네 골목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그 여자의 신상 정보를 전부 알아내 정확하고 빠르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윤세리는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전화를 한 통 받았다. 발신지는 모르는 번호였지만 그녀의 직감이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임을 경고했다.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자 상대방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서울의 한 고급 변호사 사무실 주소를 알려주며 오늘 오후 2시에 그곳으로 와달라고 요청했다. 어제 골목에서 만난 노인의 사주를 받은 사람이 틀림없었다. 세리는 그가 자신의 이름만으로 어떻게 전화번호와 신원을 알아냈는지 의아해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느꼈던 비범함이 떠올라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호기심은 두려움보다 더 컸다. 약속 장소로 향하는 발걸음은 불안과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그저 작은 감사의 표시를 받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이성이 그 이상일 수도 있음을 속삭였다. 그녀는 깔끔한 면접용 정장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다. 초라한 배경은 그녀의 당당한 태도와 눈빛을 가리지 못했다. 정확히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한 변호사 사무실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웅장했다.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 그리고 벽에 걸린 유명 화가들의 그림들은 이곳의 위상을 말해주고 있었다. 접수 데스크 직원은 그녀가 윤세리임을 확인하자마자 놀라울 정도로 정중하게 그녀를 안내했다. 그녀는 안내를 따라 복도를 걸었고 마침내 한 거대한 집무실 앞에 멈춰 섰다. 문이 열리고 그 안에는 어제 그녀가 구해주었던 허름한 노인 채건호가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어제와 완전히 달랐다. 값비싼 맞춤 수트 차림에 그의 얼굴에서는 빈곤의 흔적 대신 막강한 권력과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다. 그의 뒤로는 빽빽하게 채워진 책장과 함께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통유리창이 펼쳐져 있었다. 세리는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녀가 단순한 노숙자로 생각했던 이 남자가 바로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거대 기업 GIH웨이 그룹의 회장 채건호라는 것을. 그녀는 놀랐지만 그 놀라움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그의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았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그녀는 존칭을 사용했다. 채건호는 그녀의 태도에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그래, 윤세리 양, 놀라지 않는군. 내 정체를 알아차린 것 같았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어제의 친절함 대신 날카로운 평가의 잣대가 느껴졌다. 어제의 눈빛은 평범한 분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을 둘러쌌던 그 청년들의 옷차림과 오만한 태도를 보며 그들이 단순한 불량배가 아니라는 것을 추론했습니다. 어제 제가 보였던 태도는 회장님께서 저를 시험하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세리는 솔직하게 답했다. 그녀는 그와의 만남이 단순한 감사의 자리가 아님을 직감했다. 채건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미소는 더욱 깊어졌다. 맞아. 나는 사람을 시험하는 버릇이 있지. 특히 내 후계자가 될 사람을 찾을 때는 더욱 그렇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자네는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위기 대응 능력과 분석력을 가졌어. 법적 지식은 물론이고 상대방의 심리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까지. 자네는 내 손자 김태준을 닮았네. 하지만 자네에겐 태준이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엄청났다. 세리는 그가 자신과 그의 손자를 비교하는 이유를 궁금해했다. 그리고 그가 태준이에게 부족하다고 말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했다. 그것은 분명 그가 그녀를 오늘 이 자리로 부른 이유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었다. 태준이에게 부족한 것은 바로 진실된 용기다. 그는 권력을 휘두를 줄은 알지만 그 권력이 없는 상황에서 약자를 위해 나설 줄은 몰라. 자네는 가난하고 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기꺼이 나섰지. 그것은 단순한 정의감이 아니라 강한 내면의 힘에서 비롯된 거야. 채건호는 세리의 눈을 보며 말했다. 내게는 오만하고 부패한 손자가 있어. 그는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만 그 능력을 잘못된 방향으로 쓰고 있지. GHPH은 현재 그의 손에서 서서히 썩어가고 있어. 나는 그를 바로잡아 줄 사람이 필요해. 그게 자네야, 윤세리 양. 그의 제안은 충격적이었다.
그가 그녀를 JHH와 그룹의 일원으로 만들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제안은 단순한 취업 제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사냥개와 사냥감을 한 울타리에 가두는 것과 같았다. 세리는 미간을 찌푸렸다. 회장님,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법조계에서 일할 수 없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언급했다. 그녀는 한때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법을 공부했지만 부패한 권력자들에 의해 무너진 정의를 목격하고 깊은 상실감을 느꼈다. 그녀의 아버지가 불의의 사건에 휘말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 사건과 관련된 이들이 바로 JIH웨이 그룹 B의 경쟁사인 한이울 그룹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채건호는 그녀의 과거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내가 자네를 고용하는 이유는 자네의 과거 때문이 아니야. 자네가 가진 능력과 정의감 때문이지. 태준이에게 없는 그것을 이용해 그를 견제하고 JIH웨이 그룹을 바로잡아주게. 그리고 자네의 아버지에게 명예를 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 그의 제안은 거절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는 그녀의 가장 약한 고리를 정확히 파고들었다. 세리는 깊은 고민에 잠겼다. JIHO의 G그룹에 들어가는 것은 그녀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권력의 중심부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했다. 그녀는 채건호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는 단순한 권력욕이 아닌 자신의 회사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한 기업가의 고뇌가 담겨 있었다. 좋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판단과 원칙에 따라 움직일 것입니다. 만약 회장님께서 제 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지시하시면 저는 언제든 떠날 것입니다. 세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되물었고 그 답을 찾았다. 그녀의 답은 단지 복수나 정의 실현이 아닌 그녀가 가진 능력에 대한 책임감이었다. 그녀의 내면의 힘은 그 어떤 제안보다도 강했다. 채건호는 활짝 웃으며 손뼉을 쳤다. 바로 그거야. 내가 원했던 대답이네. 내게는 자네처럼 강한 원칙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어. 그는 세리에게 JIHO 그룹부의 내부 구조를 보여주는 태블릿을 건넸다. 자네는 JIHWA 법무팀 소속으로 일하게 될 거야. 하지만 자네의 진짜 임무는 따로 있어. 나의 명령을 받은 특별 감사관으로서 회사의 모든 부서와 프로젝트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네. 특히 내 손자 김태준이 관여한 프로젝트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봐. 채건호는 마지막으로 경고를 덧붙였다. 자네가 이 길을 선택한다면 앞으로 수많은 적들을 만나게 될 거야. 가장 위험한 적은 바로 내 손자 김태준이 되겠지. 그는 자네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무너뜨리려 할 거야. 자네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준비가 되었나? 세리는 태블릿을 받아들며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네, 회장님,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오직 진실과 정의를 위한 무기뿐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난하고 힘없는 편의점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전장에 나서는 한 명의 전사였다. 그리고 그 전장에서 그녀의 유일한 아군은 그녀를 끌어들인 채건호 회장뿐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거대한 게임의 시작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게임의 첫 번째 상대는 바로 JIHO 그룹의 현 CEO 김태준이 될 것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불꽃이 언젠가 거대한 화염이 되어 모든 부패를 태워버릴 것이라고 믿었다. 윤세리는
JHWA 그룹의 법무팀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녀는 회사의 로비에서부터 압도적인 위압감을 느꼈다. 모두가 최첨단 오피스룩을 차려입고 분주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그녀의 신입사원 명찰에는 특별감사관이라는 직책 대신 계약직 법률 보조원이라는 초라한 직함이 적혀 있었다. 이것은 그녀를 JIH 워 그룹의 심장부에 몰래 잠입시키려는 최건호 회장의 계획의 일부였다. 그녀의 진짜 임무는 회장 외에 아무도 몰랐다. 법무팀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시선들과 노골적인 무시였다. 팀원들은 그녀를 회장이 고용한 낙하산이라고 생각하며 경계했다. 그들의 눈에는 무능한 백을 가진 신입이 감히 그들의 영역에 침범했다는 불쾌함이 가득했다. 그녀의 자리는 팀원들의 책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구석진 곳이었다. 그곳은 마치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공간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담당 업무는 단순한 서류 정리와 커피 심부름이었다. 그녀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는 며칠 내내 쌓여있던 정리되지 않은 계약서들을 파일링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의도는 명백했다. 그녀의 지성과 능력을 철저히 무시하고 그녀를 단순한 잡무 처리원으로 전락시키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세리는 불만을 표하지 않았다. 그녀는 미소 띤 얼굴로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하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녀의 침착함은 그들을 더욱 짜증나게 했다. 그들은 그녀가 곧 포기하고 불평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녀는 예상과 달리 단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파일링 작업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주변 상황을 관찰했다. 그녀는 법무팀의 업무 프로세스와 팀원들의 관계,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사소한 정보들까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스펀지처럼 모든 정보를 흡수했다. 특히 그녀의 귀를 사로잡은 것은 최근 JIHWA 그룹이 진행하고 있는 중대한 프로젝트인 넥서스 프로젝트에 대한 팀원들의 불만이었다. 그들은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김태준 CEO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 법률 자문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일을 추진한다고 불평했다. 그로 인해 프로젝트의 법적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진짜 임무인 GIHPAA 그룹 내부의 부패를 조사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었다. 며칠 후 법무팀 전체가 긴급한 문제에 직면했다. 넥서스 프로젝트의 주요 협력사 중 한 곳이 계약을 철회하겠다는 통보를 해온 것이다. 협력사 측은 JIHUAH의 그룹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수천억 원의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법무팀은 비상이 걸렸다. 그들은 계약서들을 샅샅이 뒤졌지만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불안감이 가득했다. 그들은 평소 무시했던 김태준 CEO에게 보고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자 더욱 혼란스러워했다.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세리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팀장님, 제가 계약서들을 정리하면서 우연히 이 문제에 대한 단서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내용은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팀원들은 그녀를 비웃었다. 너 같은 계약직이 뭘 안다고 나서? 조용히 내 일이나 해. 팀원 중 한 명이 쏘아붙였다. 하지만 팀장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에게 말했다. 뭔데? 말해봐. 세리는 침착하게 말했다. 계약서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속 합의서에 있습니다. 협력사가 주장하는 의무 불이행은 이 부속 합의서에 명시된 내용을 JIHWA 그룹이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속 합의서의 내용은 CEO께서 직접 서명하신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팀원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놓친 중요한 단서를 깨달았다. 그들은 법무팀이 아닌 CEO가 직접 서명한 부속 합의서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다. 이 소식은 곧바로 김태준 CEO의 귀에 들어갔다. 태준은 자신의 법무팀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문제를 계약직 직원에게 해결하게 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즉시 법무팀으로 내려왔다. 그의 표정은 분노와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팀장에게 계약 문제에 대해 추궁했고 팀장은 모든 공을 세리에게 돌렸다. 태준은 세리에게 차갑게 다가섰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함께 의심의 빛이 서려 있었다. 네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내까짓게 감히 내 일을 해결해?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함께 그녀를 철저히 무시하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세리는 그의 위압적인 태도에 주눅들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상황을 설명했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짚어냈다. CEO님께서는 부속 합의서의 내용을 법무팀과 공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회사의 치명적인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단지 계약서들을 정리했을 뿐 모든 단서는 이미 그 서류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태준의 오만한 자존심에 정면으로 상처를 입혔다. 그는 그녀의 논리, 정연한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녀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는 그녀를 단순한 백을 가진 낙하산으로 생각했지만 그녀는 예상보다 훨씬 더 유능했다. 그의 분노는 이제 그녀에 대한 경계심으로 바뀌었다. 그는 그녀가 단지 우연히 그 문제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태주는 세리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깊고 차가운 빛을 보았다. 그것은 어딘가 자신과 닮아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가진 적 없는 깨끗하고 올곧은 빛이었다. 그는 그녀가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비서실장인 민 실장을 따로 불러 조용히 명령했다. 저 여자에 대해 전부 알아내. 회장님이 왜 저런 하찮은 계약직을 우리 회사에 들여보냈는지, 그리고 저 여자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적당한 때에 저 여자를 처리할 방법을 찾아 깨끗하고 완벽하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잔혹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영역에 들어온 순간부터 그녀를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했다. 이로써 윤세리는 JIH웨이 그룹의 정글 속에서 자신의 첫 번째 싸움을 시작했다. 그녀는 이미 가장 강력한 적의 표적이 되었다. 그녀의 내면의 힘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었다. 김태준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윤세리의 존재를 단순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했다. 그녀가 가진 예상치 못한 능력과 논리 정연한 태도는 그의 오만한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진심으로 불안하게 만들었다. 태주는 자신의 자리가 얼마나 확고한지 항상 믿어 의심치 않았다. GIH웨이 그룹의 차기 회장은 명백하게 자신이었다. 할아버지인 최건호 회장도 자신을 후계자로 지목하고 있었고 그를 제외하고는 그룹을 이끌 만한 인물은 없었다. 하지만 윤셀이라는 변수가 등장하면서 그의 완벽한 계획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민 실장에게 윤세리의 모든 것을 파헤치라고 명령했다. 그의 목적은 그녀의 약점을 찾아내 그녀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날 오후 최건호 회장이 소집한 긴급 이사회 회의가 열렸다. 이사회는 JIH웨이 그룹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자리였다. 태주는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듯 가장 먼저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의자에 앉아 다른 이사들을 향해 여유로운 미소를 보냈다. 하지만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채건호 회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나의 후계자 문제를 최종 결정하기 위함이다. 채건호는 평소와 달리 매우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나는 나의 손자 김태준을 차기 회장 후보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JIHFA 그룹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 JIHA 그룹은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정직함과 윤리를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 나는 태준이가 아직 그 덕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태준은 할아버지의 말에 분노와 당혹감을 느꼈다. 이사들 또한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채건호 회장의 진위를 알 수 없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윤세리가 들어섰다. 그녀는 법무팀 계약직 직원이 아닌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침착하게 걸어 들어왔다. 태준의 눈은 경멸로 일그러졌다. 그는 그녀가 이 중요한 회의에 왜 참석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채건호는 그녀를 이사들에게 소개했다. 이분은 윤세리 양이다. JIHMOH 그룹의 새로운 특별 감사관이자 나의 손자의 약혼자가 될 사람이다. 채건호 회장의 마지막 말은 회의실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할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 여자는 그냥 편의점 직원 출신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가득했다. 이사들은 모두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태준과 세리를 번갈아 보았다. 채건호는 태준의 분노를 무시한 채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태준아, 나의 마지막 시험이다. 너는 윤세리 양과 결혼하여 JIHA 그룹의 차기 회장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 네가 이 결혼을 거부한다면 너는 모든 권한을 상실하고 JIHH와 그룹에서 떠나야 한다. 그의 말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태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는 할아버지가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런 식의 시험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윤세리와 결혼해야만 JIHA 그룹을 가질 수 있었다. 태준의 얼굴은 분노와 모멸감으로 붉게 물들었다. 그는 그녀를 평생 얕잡아보고 무시해왔는데 이제는 그녀와 결혼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는 그녀를 철저히 이용하고 버릴 생각으로 가득 찼다. 윤세리 또한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지만 그녀는 그 당혹감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채건호 회장의 계획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그녀를 단순히 후계자의 배우자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JIHA 그룹의 심장부에 심어넣어 태준을 감시하고 그의 부패를 드러내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 결혼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태준에게 다가서서 차분하게 말했다. CEO님, 이 결정은 회장님의 뜻입니다. 저 또한 이 결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JIHA 그룹을 위해서라면 이 결정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말은 태준의 자존심을 더욱 짓밟았다. 그녀는 그에게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결정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였다. 태준은 이를 갈았다. 그는 이 모욕적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JIHY 그룹을 포기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했다. 그는 오직 JIHTAFPA 그룹의 CEO 자리에 오르기 위해 평생을 바쳐왔다. 그는 그녀와 결혼하여 일단 회장 자리를 차지한 다음 그녀를 철저하게 제거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자신의 속내를 감춘 채 억지 미소를 지으며 이사들에게 말했다. 할아버지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저는 JIHway 그룹의 미래를 위해 윤세리 양과 결혼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사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기 싫어했지만 결국 그는 할아버지의 거대한 계획에 굴복하고 말았다. 채건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의 손자가 결국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신의 뜻을 따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태준과 세리를 향해 말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한 달 뒤에 치러질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두 사람은 함께 지내며 서로를 알아가도록 해라. 윤세리 양은 이제부터 회장님의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될 것이다. 그의 마지막 지시는 태준을 또 한 번 분노하게 만들었다. 태준은 세리와 한 집에서 지내야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이사들은 모두 태준의 얼굴을 보며 경애와 함께 동정의 눈빛을 보냈다. 그들은 태준이 이미 채건호 회장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로써 윤세리는 JHT 터모아 그룹의 심장부로 가장 안전한 통행증을 얻게 되었다. 그녀의 목표는 이제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그녀는 이제 제2화 그룹 내부의 가장 깊은 비밀들을 파헤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그녀는 태준의 분노가 자신에게 기회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윤세리는 짐이 채워진 여행 가방 하나를 끌고 김태준의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그곳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빌딩의 최상층에 위치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공간은 마치 미술관 같았다. 유명 예술가들의 작품들이 벽면을 장식하고 있었고 모든 가구와 소품들은 완벽하게 계산된 듯한 미적 감각을 뽐내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함 속에서도 그녀는 차가운 공허함을 느꼈다. 이 공간은 누군가의 온기로 채워진 집이라기보다는 완벽하게 통제된 전시실에 가까웠다. 그때 셔츠 단추를 풀고 편안한 차림을 한 태준이 거실에서 그녀를 맞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분노와 모멸감이 서려 있었다. 할아버지의 지시라니 어쩔 수 없이 따르겠지만 명심해. 너와 나는 계약 관계일 뿐이다. 이 결혼은 위장일 뿐이고 우리의 관계는 비즈니스일 뿐이야. 내 사생활에 간섭하지 말고 내 영역을 침범하려 하지 마. 태준은 차갑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녀를 철저히 경계하고 있다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세리는 그의 위압적인 태도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그의 말을 받아쳤다. 저 또한 이 결혼을 원치 않습니다. 저에게 이 결혼은 GIHway 그룹의 내부에 있는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서로의 목적이 다르지만 이 결혼이 비즈니스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GIHHFA 그룹의 회계 감사 자료와 기밀 문서들에 대한 접근 권한입니다. 그녀의 말은 태준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에게 결혼의 의미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를 요구했다. 태준은 코웃음을 쳤다. 네가 감히 내게 거래를 제안해. 네가 뭔데? 회장님의 꼭두각시일 뿐이잖아. 그는 그녀의 낡은 옷차림과 초라한 배경을 비아냥거렸다. 하지만 세리는 그의 모욕적인 말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준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며 말했다. 저는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저는 회장님의 명령을 따르지만 그 이면에는 저의 원칙과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자료를 얻게 되면 저는 이 계약 결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계약의 핵심입니다. 그녀의 말은 논리적이고 빈틈이 없었다. 태준은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당황했다. 그는 그녀가 그저 순종적인 인형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한 의지와 지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결국 태주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그녀가 모든 자료를 조사하게 한 뒤 그녀가 아무것도 찾지 못하면 그녀를 비웃고 제거할 생각이었다. 그는 자신의 부패가 너무나도 완벽하게 위장되어 있어 그녀 같은 하찮은 존재가 감히 찾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그녀에게 내부 전산망의 최고 등급 접근 코드를 건넸다. 자, 이제 네가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 마음껏 해봐.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하면 그땐 네가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숨기지 않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세리는 그 코드를 받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저도 CEO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동거를 넘어 서로의 약점을 찾아내고 파괴하려는 심리전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부터 세리는 태준의 펜트하우스에 있는 서재에서 JIH 워의 그룹의 방대한 내부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낮에는 계약직 직원으로 회사에 출근하고 밤에는 태준의 집에서 밤늦도록 자료를 분석했다. 그녀의 눈은 수많은 숫자와 보고서 속에서 불규칙한 패턴을 찾아내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회계장부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수많은 서류들 속에서 태준이 어떤 프로젝트에 관여했고 그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거대한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특히 태준이 최근에 마무리한 프로젝트 오메가에 주목했다. 이 프로젝트는 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되었지만 그 내막은 알 수 없었다. 태준은 그녀의 행동을 감시했다. 그는 그녀가 서재에서 밤을 새우며 자료를 분석하는 모습을 보며 비웃었다. 그는 그녀가 단지 헛수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비웃음은 점차 의심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파고들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찾아냈다는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태주는 그녀가 단순한 꼭두각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그가 가진 것보다 더 뛰어난 분석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숨기려 했던 진실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다. 태주는 더 이상 그녀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제압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태주는 민 실장에게 세리를 당장 회사에서 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그녀를 JIH웨이 그룹의 모든 전산망에서 영구히 차단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세리는 이미 그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이 모르게 GIH웨이 그룹의 외부 감사를 담당했던 회사에 접촉하여 프로젝트 오메가와 관련된 추가 자료들을 확보했다. 그녀는 그들의 위장 결혼이라는 가면을 이용해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움직였다. 그녀의 행동은 태준을 완벽하게 속였다. 그녀는 그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보다 한 발 앞서 나갔다. 그들의 심리전은 이제 본격적인 전쟁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세리는 자신의 다음 수를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다. 김태준은 윤세리를 법무팀에서 해고하고 전산망에서 완전히 차단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자신의 조치가 완벽하다고 믿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JIH웨이 그룹의 내부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고 그의 거대한 계획에 흠집을 낼 수도 없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며 방심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올 거대한 파멸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반면 윤세리는 태준의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난 후 예상했던 대로 최건호 회장의 연락을 받았다. 그녀는 그에게 태준의 조치에 대해 담담하게 보고했다.
최건호는 그녀의 침착함에 만족하며 말했다. 네가 가진 카드를 모두 쓰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보여주거라. 김태준이 가진 약점들을. 세리는 곧바로 움직였다. 그녀는 태준이 모르는 그녀만의 비밀 무기를 꺼냈다. 그녀는 바로 JIH웨이 그룹의 외부 감사를 담당했던 회계법인에 접촉했다. 그녀는 태준과의 위장 결혼을 이용해 자신을 JIH웨이 그룹의 사실상 후계자로 포장했고 그들의 신뢰를 얻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프로젝트 오메가와 관련된 모든 외부 감사 자료를 요청했다. 그녀는 그 자료들 속에서 태준이 숨기려 했던 거대한 부패의 흔적을 발견했다. 프로젝트 오메가는 단순한 사업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태준이 자신의 측근들을 동원해 그룹의 자금을 빼돌리고 그 돈을 불법적인 정치 로비와 사적인 거래에 사용하기 위한 거대한 돈 세탁 통로였다. 그녀는 모든 증거들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분석했다. 태준은 자신이 세리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녀가 자신의 외부에 존재하는 네트워크와 접촉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오직 GIH웨이 그룹 내부의 권력 구조만을 신경 썼지만 세리는 그보다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보다 한 발 앞서 나갔다. 그녀는 프로젝트 오메가의 모든 거래 내역과 관련된 모든 인물들의 명단을 확보했다. 그녀는 그 명단에 태준의 오른팔인 민 실장의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했다. 민 실장은 태준의 모든 더러운 일들을 처리해주는 충직한 부하였다. 그리고 그 명단에는 JHH 그룹의 경쟁사인 한율 그룹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 두 그룹이 어떤 방식으로 엮여 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 태주는 자신의 오만한 자만심에 갇혀 있었다. 그는 세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가장 충직한 신복인 민 실장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JIH의 그룹 외부의 금융거래 내역들이 세리에게 넘어갔다는 소문을 듣고 태준에게 보고했다. 태준은 처음에는 그 소문을 무시했지만 민 실장의 불안한 표정에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세리의 능력을 다시 한번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민 실장에게 세리를 당장 만나 그녀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아내고 필요하다면 그녀를 협박해서라도 입을 막으라고 명령했다. 태준의 목소리는 분노와 함께 미세한 공포를 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성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 실장은 세리를 찾아갔다. 그는 그녀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입을 다물어 달라고 회유했다. 그의 태도는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태준의 오만함이 그대로 녹아 있었다. 윤세리 양, 똑똑한 사람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 법이죠. 당신은 이미 회장님 덕분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게 현명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인생은 파멸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노골적인 협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세리는 미소 띤 얼굴로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민 실장님, 제가 이 모든 것을 시작한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돈으로 살 수 없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이미 민 실장이 태준의 가장 약한 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세리는 민 실장에게 태준의 부패와 그가 해뉴얼 그룹과 은밀하게 손을 잡고 있다는 증거들을 담은 서류를 보여주었다. 민 실장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다. 그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더 이상 세리에게 협박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파멸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직감했다. 세리는 그의 공포심을 이용해 마지막 카드를 던졌다.
민 실장님,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의 주인인 김태준과 함께 침몰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새로운 기회를 얻을 것인가? 그녀의 제안은 잔인했지만 동시에 민 실장에게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녀는 태준이 자신의 신복에게 배신당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전략은 완벽했다. 그녀는 가장 강력한 적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공략했다. 그녀의 승리는 이제 시간 문제였다. 민 실장은 윤세리에게서 받은 서류 뭉치를 품에 숨긴 채 김태준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배신감 그리고 미세한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윤세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태준을 배신하는 것이 그에게는 평생의 죄가 될 것이었지만 태준과 함께 감옥에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었다. 그는 이제 윤세리의 소나기에 들어와 있었다. 그는 태준의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태준은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왜 그래? 낯빛이 안 좋아. 윤세리, 그 여자 입단속은 시켰나? 태준은 초조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 실장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태준의 분노를 자극했다. 말해, 그 여자가 뭐라고 했어? 태준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민 실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고백했다. 윤세리가 프로젝트 오메가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외부 감사 자료를 통해 태준의 불법적인 거래 내역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을. 태준은 그 말을 듣자마자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창백해졌다. 말도 안 돼. 그 여자가 어떻게.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다. 그는 윤세리의 능력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파멸로 이끌고 있었다. 그는 민 실장에게 당장 윤세리를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그 여자에게서 모든 증거를 빼앗아 그리고 깨끗하게 처리해. 하지만 민 실장은 태준의 명령을 거부했다. CEO님, 저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여자에게는 이미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CEO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의 배신은 태준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만들었다. 태준은 민 실장을 향해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다. 배신자, 감히 나를 배신해? 내 놈이 지금까지 내게 받은 돈이 얼마인 줄 알아? 그의 눈은 이성을 잃은 채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민 실장은 태준의 멱살을 잡은 손을 뿌리치고 말했다. 저도 살아야겠습니다. CEO님, 저의 모든 행동은 CEO님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증거를 이미 그 여자에게 넘겼습니다. 이제 그 여자와 거래하는 것이 저의 유일한 살 길입니다. 그의 말은 태준의 심장을 꿰뚫는 칼날과 같았다. 태준은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완벽했던 세상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때 그의 사무실 문이 열리고 윤세리가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하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의 뒤에는 민 실장과 함께 최건호 회장이 서 있었다. 태준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모든 것이 최건호 회장의 거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눈은 강렬하게 맞부딪혔다. 태준의 눈에는 증오가, 세리의 눈에는 연민과 함께 승리의 빛이 서려 있었다. 세리는 태준에게 다가가 말했다. CEO님, 당신의 오만함이 당신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겼지만 저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정의감이 담겨 있었다. 태주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차갑게 웃었다. 그래, 윤세리, 네가 이겼어. 하지만 너도 나처럼 될 거야. 이 권력의 맛을 보면 너도 결국 나처럼 오만하고 부패하게 될 거야. 너도 나와 다를 바 없어. 그의 말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려는 마지막 시도였다. 하지만 세리는 그의 말에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준의 말을 무시하고 최건호 회장에게 보고했다. 회장님,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김태준 CEO와 민 실장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 내역을 포함한 모든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태블릿을 최건호 회장에게 건넸다. 최건호 회장은 그 서류를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했네.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때다. 그의 말은 모든 것을 끝내는 판결이었다. 태주는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경찰에 넘겨져 조사를 받게 될 운명에 처했다. 그는 더 이상 JHHAPO가 아니었다. 그의 권력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모든 것은 그의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윤세리를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상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배경과 외모만을 보고 그녀를 판단했다. 그리고 그 판단이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세리는 그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를 증오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오만함에 갇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다는 사실에 슬퍼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의 옛 모습을 보았다. 정의를 쫓았지만 결국 좌절하고 말았던 자신의 모습을. 하지만 그녀는 이제 달라져 있었다. 최건호 회장은 세리에게 다가와 말했다. 자네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자네는 JHEH웨이 그룹의 새로운 희망이다. 그의 목소리는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세리는 그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이제 JIH웨이 그룹의 심장부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거대한 권력이 쥐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권력을 즐기지 않았다. 그녀는 그 권력이 가진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그 권력을 이용해 정의를 실현하고 JICAP 웨이 그룹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전쟁을 시작해야 했다. 그녀의 다음 싸움은 권력에 대한 유혹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었다. 김태준은 모든 것을 잃은 채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JIH웨이 그룹의 CEO가 아니었다. 그의 가장 충직한 신복이었던 민 실장은 그를 배신하고 윤세리에게 모든 것을 폭로했다. 태주는 민 실장을 향해 증오가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그는 민 실장의 배신이 자신의 파멸을 불러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실은 그가 윤세리를 너무나도 과소평가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그녀의 배경과 외모만을 보고 그녀를 판단했고 그 오만한 판단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윤세리는 태준을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를 증오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가 불쌍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에 갇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다. 그녀는 태준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CEO님, 당신은 저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오만함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정의감이 담겨 있었다. 태주는 고개를 들고 그녀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증오가,
그녀의 눈에는 연민이 담겨 있었다. 태주는 그녀에게서 자신과 같은 야심을 보았지만 동시에 자신과는 다른 순수함을 보았다. 최건호 회장은 태준을 무시하고 윤세리에게 말했다. 수고했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자네는 JIH웨이 그룹의 새로운 희망이다. 그의 목소리는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세리는 그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이제 GIH와 그룹의 심장부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거대한 권력이 쥐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권력을 즐기지 않았다. 그녀는 그 권력이 가진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그 권력을 이용해 정의를 실현하고 JIH웨이 그룹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전쟁을 시작해야 했다. 그녀의 다음 싸움은 권력에 대한 유혹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었다. 그날 밤 태주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났다. 그의 모든 소유물은 압류되었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는 술에 취해 길거리를 헤매며 자신의 인생을 후회했다. 그는 자신이 왜 그렇게 오만했는지, 왜 그렇게 부패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헛되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돈과 권력을 쫓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절망에 빠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세리는 JIH웨이 그룹의 임시 CEO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이사들의 눈에 비치는 의심과 경계심을 느꼈다. 그들은 그녀가 최건호 회장의 꼭두각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의 생각에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원칙에 따라 움직일 것이었다. 그녀의 첫 번째 명령은 JIH웨이 그룹의 모든 부패를 청산하고 모든 불법적인 거래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민 실장을 자신의 오른팔로 삼고 그에게 모든 것을 폭로하도록 지시했다. 그녀의 명령은 이사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그녀가 자신들의 비밀을 모두 폭로할까봐 두려워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움직였다. 세리는 태준이 저지른 모든 부패를 낱낱이 파헤쳤다. 그녀는 그가 불법적인 정치 로비를 통해 JIH웨이 그룹의 경쟁사인 한이울 그룹과 은밀하게 손을 잡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 모든 증거를 경찰에 넘겼다. 태주는 결국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감옥으로 이끌었다. 그의 삶은 한순간에 파멸로 끝났다. 세리는 그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를 증오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오만함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는 그를 보며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의 옛 모습을 보았다. 정의를 쫓았지만 결국 좌절하고 말았던 자신의 모습을. 하지만 그녀는 이제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 최건호 회장은 그녀의 모든 행동을 만족스럽게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기대를 뛰어넘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JIH웨이 그룹의 새로운 희망으로 생각했다. 그는 그녀에게 회장 자리를 제안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제안을 거절했다. 회장님, 저는 이 자리에 앉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고 떠나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은 최건호 회장을 놀라게 했다. 그는 그녀가 권력에 욕심을 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예상과 달리 권력을 거부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채건호 회장은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다. 그는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JIHway 그룹의 모든 것을 물려주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제안을 거절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그녀는 더 이상 권력의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살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JIHway 그룹을 떠났다. 그녀의 뒷모습은 당당하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이제 자유로웠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꿈을 쫓을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김태준이 모든 것을 잃고 무너져 내린 후 윤세리는 JHHOA 그룹의 임시 CEO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자의 오만함 대신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태준이 자신의 오만함에 갇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다는 사실에 연민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보며 자신의 옛 모습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그가 겪었던 고통을 이해했다. 그녀는 그를 증오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단지 불쌍하게 여겼을 뿐이었다. 그녀는 이제 JIHY 그룹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게 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공허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목표는 단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윤세리는 채건호 회장의 호출을 받았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그곳은 JIHway 그룹의 모든 역사가 담겨 있는 곳이었다. 채건호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세리 양. 자네는 나의 기대를 뛰어넘었네. 태준이는 자네를 단순한 꼭두각시로 여겼지만 자네는 그 오만함을 이겨내고 진실을 밝혀냈어. 나는 자네에게 JIHway 그룹의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네. 자네는 JIHMOA 그룹의 새로운 희망이다.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순수한 정의감은 그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것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JIH와 그룹의 모든 권력을 넘겨주고 싶었다. 하지만 윤세리는 그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했다. 회장님, 저는 이 자리에 앉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고 떠나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은 채건호를 놀라게 했다. 그는 그녀가 권력에 욕심을 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예상과 달리 권력을 거부했다. 그녀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다. 그녀는 더 이상 권력의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JIHway 그룹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뒷모습은 당당하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이제 자유로웠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채건호는 그녀의 결정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JIHway 그룹의 모든 것을 물려주려고 했지만 그녀는 그 제안을 거절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그녀는 더 이상 권력의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살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자이치에치에이치에피에이테이치에이치에 그룹을 떠났다. 그녀의 뒷모습은 당당하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이제 자유로웠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꿈을 쫓을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녀가 JIH와 그룹을 떠나기로 결심하자 채건우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그녀에게 마지막 선물을 제안한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썼던 사건의 진실을 완벽하게 밝혀내고 관련된 부패 세력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모든 증거와 JIH의 그룹의 지원을 약속하는 것이었다. 세리는 그제야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진정한 정의를 실현할 기회를 얻었다. 그녀는 회장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JIH의 그룹을 떠나기 전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기로 한다. 그녀는 이 사회와 언론 앞에서 태준의 부패를 폭로하고 그녀의 아버지가 누명을 썼던 사건과 태준의 부패 세력이 연관되어 있음을 밝힌다. 태준은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듣고 절망하지만 동시에 그가 마지막으로 느낀 감정은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비극에 대한 처절한 깨달음이었다. 윤세리는 모든 것을 바로잡고 그녀가 처음 GHWA 그룹에 발을 들여놓았던 그 목적을 완벽하게 달성한다. 이제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한 달 후 모든 것이 끝났다. 윤세리는 JIH와 그룹의 임시 CEO직을 내려놓고 원래의 삶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고 값비싼 차를 타지도 않았다. 그녀는 예전처럼 낡은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지하철을 타고 다녔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통찰력과 함께 흔들림 없는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편의점에서 일하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법률 사무소에 취직하여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의 삶은 이제 그녀가 원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가 JIH와 그룹을 떠난 후 채건호 회장은 그의 약속대로 윤세리의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썼던 사건의 진실을 완벽하게 밝혀냈다. 태준이 한이울 그룹과 손을 잡고 그녀의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렸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태준은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듣고 절망하지만 동시에 그가 마지막으로 느낀 감정은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비극에 대한 처절한 깨달음이었다. 그는 윤세리가 자신을 이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오만함에 패배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짧은 편지 한 통을 남겼다. 편지에는 거창한 사과나 변명 대신 너는 나를 구원했어. 나의 오만함에서 벗어나게 해줘서 고맙다라는 짧은 문구만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그 편지를 읽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를 증오하지 않았고 그저 그가 진실을 깨달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윤세리는 그녀가 가진 능력과 정의감을 이용해 JIH와 그룹을 바로잡고 그녀의 아버지에게 명예를 돌려주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그녀가 원했던 대로 사회의 약자들을 돕는 변호사가 되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며 자신의 삶에 만족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그녀가 원했던 대로 소박하고 평화로웠다. 그녀는 더 이상 거대한 권력의 싸움에 휘말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작은 삶 속에서 행복을 찾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